하와이 사는 아줌마 코나 좋아. 며칠 전 아들과 밥을 먹다가 우연히 수입 이야기가 나왔다. 하와이에 사는 한 달에 10,000불을 벌어도 저소득층이란다. 아니 잠깐만, 1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1,000,000원이 훌쩍 넘는데 그게 저소득층이라고?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다. 그런데 호놀룰루의 실제 소득 기준을 찾아보고 나도 놀랐다. 제가 오늘은 홈디포로 왔습니다. 남편이 팔을 다치고 나서 우리 집에는 조용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그동안 몸은 남편이 쓰고 나는 입만 움직이면 됐다. 여기 나무를 자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 홈디포에 왔다. 선반에 쓸 나무를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 새삼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진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 내가 편하게 살았던 데는 누군가의 수고가 꽤 많이 들어있었다는 걸. 나무를 사서 집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아마존에서 주문한 가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도 원래 남편 부사의 일이다. 하지만 한쪽 팔을 못 쓰는 사람에게 조립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또 내가 한다. 설명서를 펼쳐보니 나사 몇 개 조이고 판 몇 개 끼우면 끝날 것처럼 보인다. 설명서 속 인생은 늘 이렇게 쉽다. 현실에서는 나사가 안 들어가고 거꾸로 끼었다가 다시 풀고 그래도 하나씩 다시 맞추다 보니 어느새 모양이 나온다. 완성하고 보니 제법 그럴듯하다. 멀리서 보면. 제가 이거를 거의 2시간에 걸려서 다 조립을 했어요. 신발 넣는 데가 있고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가고 있는데요. 하와이 날씨가 해가 떴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지금 엄청 후덥지근해요. 남편이 나오면서 또 뭘 깜빡해가지고 집에 다시 갔어요. 남편은 저기 부부가 지금 각자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저희 하와이 요즘 외식비 진짜 비싸잖아요. 여기 짬뽕 17불, 여기 랍스터 짬뽕 34불. 여기 저희 집 근처에 일본에서 시작한 고깃집인데 메뉴를 잘 고르면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에 고기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거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먹을 수 있을지 또 양은 충분할지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뭐냐면 야끼니쿠 라이크예요.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찍어가지고 오더를 하는데 저희는 이거 하나 여기 단품으로 2개 립통이랑 그 다음에 여기 숄립인가? 그거를 애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더했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으로 밥이랑 김치도 있어요. 샐러드랑 국. 제 남편 김치 안 먹는다고 저주는 거예요. 이게 립통 시켰고 여기 50g씩. 예전에는 밥하기 싫은 날이면 그냥 나가서 먹었다. 요즘은 밥하기 싫어도 한 번 더 생각한다. 하와이에서는 외식이 어느새 귀찮음을 돈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비싼 일이 되어버렸다. 둘이 별것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세금에 티까지 붙고 나면 맛은 잊어도 계산서에 이어오는 꽤 오래간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해서는 외식할 엄두를 못 낸다. 그런데 여기는 고기를 구워 먹는데 싶을 때란다. 맛보다 먼저 진짜 그 가격이 맞는지 궁금했다. 고기 양은 조금 아쉬웠지만 밥은 무제한이고 몇 가지를 더 시켜도 다른 고깃집에 비하면 계산이 훨씬 가볍다. 맛도 제법 괜찮다.
요즘 하와이에서 맛도 괜찮고 가격까지 괜찮은 집을 만나면 괜히 하나 건진 기분이 든다. 그런데 맞은편에서는 오른손잡이인 남편이 왼손에 집게를 들고 고기 한 점을 붙잡느라 애를 먹고 있다. 보고 있자니 답답해서 결국 집게를 뺏었다. 내가 구울게 그냥 먹으라고. 하나 먹고 타지 않게 뒤집고 잘 익은 건 남편 접시로 배달하고 먹기보다 굽기가 바쁘다. 분명 외식하러 왔는데 어느 순간 나는 불판 앞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도 오늘은 손님이 한 명뿐이다. 팁은 못 받았지만 잘 먹어주니 그걸로 됐다. 네, 다 먹었습니다. 진짜 깨끗이 싹 다 먹었어. 기다리네. I always, Oh, it's we got really it. good. yeah. Well, that's what I was thinking because they had kind of Japan name. You know, the way they call it way out. Yeah. 저희가 지금 오랜만에 아들이랑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지금 하와이 태풍 온다 그래가지고 비가 간간히 뿌리고 있어요. 저희가 먼저 왔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좋아한다고 시켜줬어요. 이게 뭐라고? 아들이 추천한 까지. 맛있어. 아들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 자꾸 하나씩 더 시킨다. 어릴 때는 내가 이 아이가 잘 먹는지만 들여다봤는데 어느새 저라 내 접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됐다. 아이를 키운 세월이 가끔 이렇게 돌아와 내 앞에 앉는다. I love that Hawaiian bread. Hawaiian rolls. And for some reason here it's like really expensive. If you go back to mainland, it's cheaper. Even the bread is a Hawaiian bread, but Hawaii is much expensive than mainland. So funny. Everything here is expensive. Yeah, I know. Far away, Kapolei side. You know the houses previously they were sold for 800K, but right now those are all $1 million. Oh, 200K more. wow. If you think about the house, that's like impossible. Wow, impossible. Yeah. Let's hope that the mortgage rate gonna go up again. Even you guys make money, but it's not easy to live in Hawaii, right? I mean, Honestly, I think our income is like top 10% of all. I think it's just because we're comfortable, just because my parents like have a little bit stability and like give us some money just to buy a place. If we have kids or parents to pay for, we're dead. Yeah. Game over. It's just We like can if barely it is- survive. If it is only And this is for top 10%. yeah. Yeah, like two really good income. Yeah, it's just too stable income. Like if I ask my friends around me, I get a little better pay. The same for her. 아들 말로는 자기네 가구 소득이 미국 전체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버는 돈의 숫자와 실제 사는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했다. 한 달에 10,000불이 넘는 돈을 벌어도 호놀룰루에서는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좋은 가정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래서 실제 소득 기준을 찾아봤다. 그런데 숫자가 꽤 놀라웠다. 호놀룰루에서는 4인 가족의 경우 연소득 12만 달러가 넘어도 주거 정책에서 말하는 저소득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 한 달로 치면 10,000달러가 넘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과는 조금 다르다. 집값이 워낙 비싼 지역이라 주거정책에서 따로 정해놓은 소득 기준이다. 한 달에 10,000불,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를 벌면 꽤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이에서는 집값도 다르고 렌트도 다르고 식비도 보험료도 다 다르다. 같은 돈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제의 아들이 아이도 없고 부모 도움으로 집을 샀으니 그나마 버티는 거라고 한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우리가 버는 돈이 작은 게 아니라 돈이 너무 빨리 작아지는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So Honey, we need to prepare some food. Maybe like water. at least water. Yeah, we enough water right now. 비가 오려고 합니다. 태풍 이름이 랄라래요. 랄라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 다들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막 집 물에 잠기고 저 노슈아 쪽에 피해 진짜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들 바짝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풍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바람에. 이거를 다시 고쳐야 돼. 남편이 팔이 다쳐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고칠 거예요. 하와이에 태풍 랄라가 왔다. 마오이 산불 이후 하와이는 바람에 예민해졌다. 위험이 커지면 산불을 막기 위해 아예 전기를 먼저 끊는 제도가 생겼다. 지난 코나로 태풍 때 워낙 크게 당한 터라 이번에는 다들 단단히 긴장하고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나무가 쓰러졌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신호등까지 꺼져 있었다. 평소에는 신호등이 나를 기다리게 하더니 그날은 신호등이 쉬는 바람에 모두가 기다렸다. 태풍이 상륙한 날에는 심한 바람과 쓰러진 나무 때문에 길이 막혀 출근하지 못한 동료들도 속출했다. 문제는 손님이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니 갈 곳이 없는 손님들이 전부 호텔 안 식당으로 들어왔다. 직원은 줄었는데 손님은 늘었다. 태풍은 밖에서 지나가고 있었지만 내 태풍은 식당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태풍에는 살아남았는데 몰려든 손님 때문에 죽을 뻔했다. Can you take one? Which one? This one? Is it okay? Yeah. I could carry This one? I carry those two and then you got the other chair. 저희가 지난번에 주말에 여기 나와서 밥 먹어보겠다고 벤투 사서 나왔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습니다. 알라모아나 비치. 햇볕은 뜨거운데 그늘은 그래도 시원해요. 아니야, I will do that. Don't worry. 아니 손이 불편하니까 한손으로 잘 못하는데 내가 다 해야 돼. 남편은 이렇게 바닥에 앉으면 팔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들대요. 저는 이렇게 돗자리 깔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졌다. 며칠 전만 해도 바람은 나뭇가지를 사정없이 꺾어놓고 비는 밤새 도시를 두드렸는데 오늘 하늘은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파랗게 치미를 떼고 있다. 바다는 잔잔하다. 멀리 사는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모래 위에는 햇볕을 쬐는 사람들이 누워있다. 며칠 전 태풍이 그렇게 섬을 흔들어 놓았는데 바다는 벌써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사람보다 회복이 빠르다. 남편은 아직 오른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매일 재활운동을 하고 어제 안 되던 걸 오늘 또 해본다. 마음은 벌써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몸은 그만큼 서두르지 않는다.
남편은 늘 몸을 움직이며 살던 사람이었다.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쉬는 날에는 좀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이는 먹어도 자기 몸만큼은 아직 젊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런 남편이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 사고 전에는 마음이 20살을 향해 가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사고 후에는 갑자기 80을 향해 가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마음이 짠했다. 늘 자기 몸을 믿고 살던 사람이 이번 사고로 처음 자기 나이를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았다. 세월은 늘 천천히 오는 줄 알았는데 어떤 날은 예고도 없이 몇십 년을 성큼 건너오기도 하는 모양이다. 나는 남편을 보다가 다시 바다를 본다. 하와이는 참 비싼 곳이다. 한 달에 만불 1,00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빠듯하다고 하고 밥 한 끼 사먹는 것도 망설여지는 곳. 집값은 본토보다 훨씬 비싸고 물가는 따라잡기가 겁날 만큼 빠르게 오른다. 일할 때야 비싸다고 하면서도 일을 더 하든 다른 데서 아끼든 어떻게든 매우며 살 수 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해진 뒤에도 이 집값과 물가를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도 한때 모든 걸 정리하고 하와이를 떠나려고 했었다. 그러다 남편에게 다시 일이 생겨 돌아왔고 떠나는 일은 잠시 미뤄졌다. 아마 언젠가는 정말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떠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유가 참 많았다. 비싼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도 은퇴 후의 생활비도.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면 계산에 없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나는 하와이에서 20해를 살았다. 그런데 하와이의 자연은 아직도 익숙해질 틈을 주지 않는다. 출근길에는 바람이 아저씨의 긴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쓸어넘기고 비가 잠깐 지나간 산 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지개가 걸린다. 밤새 비를 맞은 나뭇잎은 더 짙어진 초록으로 반짝이고 조금만 길을 나서면 멀지 않은 곳에 파란 바다가 불쑥 펼쳐진다. 일부러 찾아 나선 것도 아니다. 출근을 하고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 사이에 문득 마주친다. 20회를 살았으면 이제 좀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 그런 날에는 아직도 걸음을 멈추고 한참 보게 된다. 은퇴 후에 노후까지 이 비싼 곳에서 살 수 있을지는 아직 나도 잘 모르겠다. 며칠 전 태풍은 지나갔고 남편은 내 옆에 있고 바다는 다시 잔잔하다. 아직 오지 않은 날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를 조금 더 보고 싶다. 떠나는 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한다. 오늘은 아직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기 사는 게 참 좋다. 자, 그럼 오늘도 반드시 행복하게 고고고!